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엔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재건축 전문 기자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네, 요즘처럼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그런 시기에 리모델링이 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섞여 있으면 네,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예, 이게 이제 남산타운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 네,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남산타운. 네, 아이고. 남산타운 아파트라고 여기 버티고개역 옆에 한 5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위치 죽이죠. 5천 세대나 돼요? 네, 야, 5천 세대 와.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예, 3천 세대는 분양 아파트고 예. 2천 세대는 임대 아파트가 이제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이제 남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230%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기존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웠고 이제 이 지은 지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낡아가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는데 네. 그래서 2018년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뭐 보조금도 받고 타당성 영역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조합을 만들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총회를 거쳤어요. 총회를 거치면서 예,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임대 단지는 빼고 이 분양 아파트만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다가 이제 조합 설립을 작년에 총회를 해서 했고 이제 중구청에 인허가만 남겨두고 있는데 예. 이 중구청에서 이제 무슨 사연인지 6개월째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조합원들이 이제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무슨 사연인데 그렇습니까? 아, 무슨 사연이냐면은 예. 이게 주택법에 보면 여기 이제 주택법 11조 3항인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의 3분의 2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 그리고 각 동의 이제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동별로는 절반, 네. 총 썸으로는 3분의 2. 네. 이게 예. 이제 주택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000세대, 3,000세대 분양, 2,000세대 임대 아파트, 3,000세대 분양 아파트 섞여 있고요. 예. 이 2,000세대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의 소유주는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분의 1을 모으려면 네.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뭐 30년 지나면 어떻게 이제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남산타운 임대주택도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연한이 차면 뭐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거니까 지금은 우리는 여기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분양 아파트들만 리모델링 해라 알아서 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동의를 해줘야지 법적으로 이제 3분의 2 동의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까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조합 설립인가 못 내줍니다. 서울시에서 동의를 받든지 여기 아니면 동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3분의 2의 이제 동의를 받으면 동별로는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그 뭐 명확한 어떤 문서를 받아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리모델링 조합 인가 못 내줍니다. 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골 때리네. 네. 그러면 야. 임대주택은 빼고 그냥 나머지 세대 3,000세대라고 그랬나요? 네. 임대주택이 2,000세대고 네. 그러면 그 3,000세대만 우리는 그럼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아, 그것도 뭐 이론적으로는 되는데요.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한 필지 안에 임대주택도 있고 리모델링 분양 아파트도 있는데 예. 여기 주택에서 말하는 이 한 필지라는 게 이제 토지의 등록단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필지 안에 있는 거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 필지는 그냥 한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따로 하려면 이 필지를 나눠야 돼요. 필지를 나누려면 네. 절차가 좀 복잡하고 다시 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2008년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에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한 4, 5년 진행해 왔는데 예. 그걸 다시 백도 해갖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이게 리모델링 조합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2018년에 박원순 시장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할 때는 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하고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음.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요게 그때 이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렇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가 분양 아파트가 모여있는 아파트고. 3,000세대가 여기 있고요. 다행히 임대단지와 분양단지가 저렇게 구별이 되어 있네요. 임대단지와 분양단지는 지금 실제로 완전히 한 필지지만 분리가 돼 있어요. 예. 관리비도 따로 받고 관리도 따로 하고 실제로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2대 존치하되 그대로 두고 고치지 말고. 미화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공공성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요 단지 옆에 둘레길을 만들다든지 뭐 일종의 공유 시설을 몇 개 설치함으로써 설치를 하고 요 3,000세대만 따로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자. 한다.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 하자. 요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서울시에서 제안도 하고 구청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하기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민들은 주민들은 그리고 서울시랑 그때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우리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가면 될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로 조합 설립 단계에 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이거 리모델링 시범 사업인 거고. 그건 박원순님 때 한 거고 네. 지금 우리가 다시 보니까 네. 지금 입장 지금 뭐예요? 법을 잘 보니까 법에 주택법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리모델링에 동의를 해준다면 예. 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동의 여부를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예. 중간에 물어봐야 되고 또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동의될지도 모르면 이주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 이주단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에 그런 거 한 번도 중구청이랑 협의한 적 없었다. 그거 그냥 중구청에서 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구청이 알아서 책임지고 뭐 인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해라. 우리 모르겠다. 우리한테는 무조건 정식으로 요청이 질문이 오면 네. 그때 가서 생각해서 답 줄게. 생각해서 답 준 게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않는다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서울경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물론 고 박원순 시장 때고 예. 지금은 좀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예. 바뀌기도 하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기류가 정부 바뀌면 법 다 바꾸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다 서울시 매번 그렇지. 기류가 재건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어디서 바뀌어도. 네. 네. 지금 재건축 뭐 사업할 때 뭐 역세권은 그래서. 용적률 120% 더 주고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면적 기준으로는 최대 이제 40%더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호수 기준으로는 한 15% 더 주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밀도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의 밀도는 올라가는데 사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로 뭐 길도 넓히고 도서관도 짓고 공공청사도 짓는데 이 리모델링은 공공기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렇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걸 리모델링에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분위기는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재건축으로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전임 서울시장 때 우린 니네들이 이렇게 공공보행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만들면 임대주택 빼고 분양주택만으로 이제 리모델링 해줄게. 리모델링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은 거죠. 법적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네. 야, 그래도 남산타운 아파트는 네. 또 이제 2%가 여러분 듣기에는 좀 미운 소리를 합니다. 음. 임대단지와 비임대단지가 저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 네. 따로라도 하지. 요즘처럼 203호는 임대 호수고 204호는 분양 호수고 막 섞어놓으라 그러잖아요. 네. 뭐 그게 소셜 믹스죠. 예. 소셜 믹스 해놨으면 시작도 못할 뻔했네요. 그렇죠. 저희 채팅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랑 분양주택이랑 조금 그래도 물리적으로 구별을 해놔서 예. 어쨌건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한 개, 두 개 동이 임대동이 따로 있다고 치면 그분들은 이제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 동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아예 이제 섞여 있는 경우에 한 동에 임대주택이 더 많다. 그럼 동별로 그 과반수를 넘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네. 그게 SH든 LH든 서울시든 뭐든 그쪽에서 네. 찬반 여부를 알려줘야지. 네. 그건 집주인이 찬반 여부를 하는 거지 세입자가 찬반 여부를 하는 게 근데 아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걸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무조건 찬성하세요. 혹은 나가세요라고 하기에 좀 힘든 게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내보내려면 그분들이 거주할 공간도 서울시나 SH나 뭐 LH에서 마련해야 되고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 뭐 의향은 물어봐야죠. 기본적으로 의향을 물어보고 준비는 한 상태에서 뭐 오케이 찬성할 수 있는 거지. 그 임대주택이 영구히 사는 임대주택인가 봐요. 영구 임대주택도 있고 이제 뭐 30년 임대주택도 있고 막 있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대안이 야, 있어야지 골치 아프겠구나. 여기는 2년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내보내기 입장에서 힘들죠.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최대한 그렇게 그렇지. 섞여 있는 데는 이제 같이 하기가 힘들 것 못하겠네. 같은데 예. 지금 뭐 이렇게 남산타운 같이 2,000세대가 있는 대단지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예.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좀 섞여 있는 게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뭐 제가 주택 조합 쪽에 좀 여쭤보니까 강북권에만 한 17, 18곳이 있다고 해요. 예. 이 정도 규모, 좀 많은 규모로 좀 섞여 있는 데가 그런 곳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리모델링할 뭐 재원을 마련하고 이주택지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 만들지 않는 이상 사업 그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제 속도를 내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려운 진짜 현실이죠. 이게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네. 하기가 매우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산타운 주민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예. 아니 막 그런 상황인 걸 알고 했다면 우리가 억울하지는 않지. 하라고 해서 2018년에 했는데 서울시랑 중구청에서 다 이제 협의해놓고 우리한테 사업 제안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중구청은 되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구청이 이제 그렇게 사업 설명회도 하고 예.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이제 서울시는 중구청한테 일종의 공을 던진 거잖아요. 예. 그 인허가권자인 중구청이 알아서 저기 해라 하세요. 예. 했는데 이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상 못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3분의 2 전체 3분의 2 동별로는 절반의 동의를 받아왔던 조합이 다시 동별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그때 대해서야 이제 인가를 내주겠다라는 입장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임대주택과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임대주택과의 법적 그런 어려움들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제안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행정관청이 이제 신의 성실 원칙, 뭐 신뢰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지녀야지 이제 와서 법 핑계 대면서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어쨌든 약속을 한 거고 물론 뭐 시장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네. 임대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시범단지도 설정이 됐고 했으면 네.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해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서울시가 리모델링에는 동의하되 임대주택만 존치하도록 하면 우리는 리모델링에 동의해 줄 수 있다. 예. 라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받아오라는 건데 박원순님 서울시에서 오세훈님 서울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그 당시 서울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유지돼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설득력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구나 수긍하는 게 아니라면 네. 혹은 당사자들은 억울해서 수긍 못해도 제3자가 보기에는 네. 수긍할 수 있네가 아니라면 네. 그건 지켜야죠. 정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근데 이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남산타운 안에 이제 조합에서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원하지만 기류가 약간 바뀐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올랐죠. 예. 그다음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많잖아요. 뭐 그 용적률 높이 올려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기류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중구청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좀 리스크를 지고 리모델링 조합 인가 해주겠어 라고 하면 만약에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구청이 그 법을 어기고 월권을 한 거잖아요. 무슨 법을 어긴 게 돼요? 아까 주택법 11조 3항을 어긴 게 되죠.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않았음에도 상태에서 불구하고 중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러면 뭐 원래 2018년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이니까 우리가 좀 리스크를 지고 리모델링 조합을 인가해줄게 라고 했을 때 중구청도 혼자 할 수는 없겠네. 중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네. 혼자 그러니까 중구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풀어줘야 끌어들이는 되겠네요. 거죠. 당연히 서울시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중구청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여기는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해라고 했다가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기류가 달라지니까 중구청은 또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하니까 이제 야, 중구청도 애매하겠다. 주민들 중에는 리모델링 하자는 파가 있고 네. 재건축으로 가자는 파가 있을 텐데. 근데 어차피 지금 재건축은 안 되잖아요. 연한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맞아요. 이게 여기가 연안도 부족하고요. 예. 아까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음. 그러니까 30년이 넘어야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20년밖에 안 됐고, 예. 여기가 이제 남산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가 그 지금 5,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온 것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18층이거든요. 임대주택을 그때 거의 40%를 넣고서 그 정도 어드밴티지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그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그때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18층까지 지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230%고 높이가 18층인데 재건축을 한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밖에 방법은 없는 동네예요. 동네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중구청이나 이제 중구청은 사실은 뭐 약간 거기서는 벗어나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기류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네. 15년 된 임대 아파트를 또 다시 다른 데 옮겨가지고 네. 영구 임대 주택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딴 데 거처를 마련해서 이사 비용 대주고 또 고치는 것도 좀 약간 논리가 안 맞긴 안 맞겠네. 22년. 22년? 22년 된다고? 네. 200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2년 됐죠. 근데 약간 애매합니다. 22년. 근데 22년 된 아파트가 왜 벌써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네. 아, 진짜 큰일이에요, 정말. 이게 5,000세대인데 여기가 주차장이 4,00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2002년인데 왜 5,000세대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4,000개만 넣냐고요. 근데 5,000세대인데 예. 여기가 이제 임대주택하고 좀 분리해봐서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는 사람은 차도 사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주차장 임대주택 없이 보시면 만들었나 알겠지만 보다. 면적이 작고 여긴 세대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좁은 집 사는 사람은 자동차 굴리지 말아라.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딱 걸렸어. 그렇기도 하고 제가 여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죠? 장순원 기자님. 네. 그러니까 제가 왜 5,000세대나 들어오는 아파트에 4,000세대밖에 주차장 안 지었답니까라고 하면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왜 본인이 막 변호를 하려고 그러다가 왜 그래요? 그러게요. 딱 걸려드는 거지 뭔가. 여기가 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예. 여기가 약간 산비탈인데 지하 주차장이 많지 않거나 뭐 없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 18층짜리인데 11층 넘어서면 스프링클러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방화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위층은?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02년도 건설했는데 그때 왜 그 바닥 그 규정도 아마 약간 그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뭐 21cm인가 뭐 이렇게 바닥 두께 규정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없어서 아마 층간소음도 좀 심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 아마 다른 데보다 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리모델링이라도 빨리 하자라고 네. 했던 이제 아파트 단지라는 걸 설명드리다가 예. 불편하긴 불편하겠네 예. 진짜. 참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예를 들면 분양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런 그렇죠. 경우는 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면 서울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는 또 서울시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 요 성동구 어디 모 아파트도 자기들이 이제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나 뭐 재건축을 추진하나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데 50%까지 그냥 쉽게 받았대요. 예. 근데 보다 보니 이제 서울시 소유권의 임대 있는 아파트가 많이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서울시가 오케이 해주면 사업 진도가 못 나가겠구나 생각하고 드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임대주택이 끼어 있는 임대주택과 분양 아파트가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은 완전 서울시가 다 주목을 매우 주고 힘들거나 매우 목줄을 예, 주고 있는 거네, 서울시 전부 다. 스케줄에 따라가야 되거나 야. 이런 상황인 거죠. 임대주택 그 굉장히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게. 처음에 넣을 때 이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넣었을 텐데. 네.
지금도 용적률 혜택을 받으려면 늘어나는 임대주택- 용적률의 반은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채워야 근데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1000세대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임대 아파트가 한 50세대 정도 되면 예. 뭐 매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 예. 소수라면. 근데 그게 뭐 100가구, 200가구 넘어가면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새로운 문제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시대의 문제인데 이거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재건축은 나빠. 왜냐하면 재건축을 시켜주려 그러면 집값이 올라. 그러니까 정말 나빠.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럼 낡은 아파트는 어떻게 해라고 할 때 그냥 리모델링 좀 어떻게 해봐라고 해서 나온 그 대안들. 법적 편법이지. 어. 이게 뭐 공사비가 적게 드나요? 공사 기간이 적은가요? 그렇다고 평면이 만족스럽게 나오나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썼던 시멘트 벽을 다시 한번 쓸 수는 있기는 있어요. 되게 힘들긴 한데 이제 공사비 늘어나니까 그것도 더 이점이 없어지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잠깐의 시대가 있었는데 계속 그거를 남겨놓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뭐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어차피 여기는 기다렸다 뭐 재건축하죠 그냥. 방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예. 재건축을 하면은 사실은 방화요? 스프링클러가 잘 안 되는 방화 시설이 조금 어, 부족한 부족하고 부분이 하다고 있다니까. 하니까 스크린플러를 안 달았어요? 11층 이상은 아마 안 달려 있는 걸로. 왜? 뭐 당시에 왜 그때는 안 그랬는지- 달아도 됐었나 봐요. 그때는 규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무렵까지 지은 아파트는 지금 빨리 다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해야지.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죠. 30년 연한이건 뭐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 불나면 상황이 안 좋은 어떡하라고.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런 해당되는 아파트인데 왜 2000년대 초반에 왜 용적률 되게 높고 뭐 예. 그런 방음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안 된 곳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은 뭐 리모델링 혹은 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재건축해도 사업성이 안 나왔잖아요. 잘 최근에 좀 그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는데 그래도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가 있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하기가 뭐 현실적으로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다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뭐 할 말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비용을 좀 세이브하면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리모델링으로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근데 생각해요. 리모델링이 비용이 더 세이브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평면을 못 건드리는 상태에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요. 네. 재건축하는 비용의 뭐 90% 정도는 들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뼈대를 거의 다 때려 부시는 리모델링 말고 그냥 도배장판? 좀 덜 때려 부시는 리모델링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장 기자님 이 남산타운이 30년 되게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어딨어? 어? 리모델링이. 그래서 재건축을 예를 들면 했어. 네. 그러면 임대주택 문제는 해결됩니까?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재건축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질문입니다. 재건축을 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데 재건축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그 잘못된 거는 이제 저걸 해놓고 가겠죠. 예를 들면 뭐 필지를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하면 할 수는 있으니까 네.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리모델링에 동의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여기 사는 임대 사는 분들 그분들은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한다는데 네. 그럼 재건축할 때도 못하는 거죠. 그분들 문제라. 아니 그러니까 필지를 분리해놓고 여기 이쪽 분양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풀지를 분리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과 시간이 비용과 걸리니까. 이게 많이 들으니까 그 전에 이제 4년 5년 정도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서 진도를 갔는데 다시 원점 회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손실이 크다. 그리고 있는 이거 게 리모델링 추진하고 싶은 분들의 네. 바람이고 네, 네. 그 손실이고 뭐고 빨리 재건축으로 돌자. 네. 그게 남는 장사다라는 게 또 일부의 의견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지금 잘 됐다. 중구청에서 허가 안 내주고 지금부터 필지 분리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가 그러네.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조합 인가를 해주면 가만히 안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중구청에서도 뭐 그런 저런 눈치를 보면서 뭐 물론 서울시의 입장을 제일 많이 고려를 했겠지만 예. 그런 저런 눈치를 보면서 조금 서울시 핑계를 대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제 정비 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뭐 재개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요즘 주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부동산 뉴스는 다 그거일 텐데 얘기했겠죠. 다 이걸 텐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구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도 편안하게 됐었죠. 정부가 규제만 안 하면 잘 됐었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5층짜리 아파트니까 위로 올리면 되니까. 뭐 그냥 뭐 쉬운 거예요. 조합의 동의는 매우 쉬운 거고 정부가 탄압하지만 않으면 됐었던 건데 이제 그런 아파트는 다 됐고 심지어는 정부가 하세요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하세요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것만 해도 서울시가 다시 좀 마음 고쳐먹으면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다른 데 가면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 야. 뭐 유니세프가 출동해야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아니, 막 그러니까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집이 예전에는 낡은 아파트면 새로 지으면 되겠지 하고 가격이 떨어지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면 감가상각이 자꾸 되는 거죠. 감가상각. 마치 그렇죠. 자동차처럼 처음 들어갈 때가 제일 비싸고. 그 슬럼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을 가보면 중앙 한복판에 위치 좋은 곳일수록 슬럼화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외곽에 나가서 살지?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지었다가 낡았는데 다시 지으려면 곧 생각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외곽에서 새로 짓자. 안 그러면 집값 난리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네. 이제 단편들이 하나씩 보이네요. 그죠? 네. 오, 재밌네요. 하여튼 그래서 재건축은 재밌다고 하긴 좀 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 때 빨리 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남산타운 이슈.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여기가 있네요. 야. 아마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처음이라서 아마 더 그럴 뭐 거고. 더 조심스럽게 혹은 또 여러 군데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뭐 주차 스프링클러가- 공간이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저희 아파트도 주차 공간이 안 대표님도 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굉장히 허우대 괜찮아. 고민- 내실은 부족해. 고민이 많죠. 근데 고민이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아파트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